자동 제어 과목을 이제 한 학기 좀 해보니까 좀 여러분 느끼기 어떻습니까? 다만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재미는 있는데 접근하기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전체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 배웠던 이런 거 좀 정리하는 그런 과목인가요? 그냥 어렵게 말해? 어떤 그러니까 이때까지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수학 시간에서 쭉 이렇게 몇 번 배웠죠. 배웠는데 그 실제적인 시스템으로 또 다루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또 하나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제 전자공학에서 물리를 어렵게 느껴요. 자동 제어가 어떻게 보면 수학과 물리가 결합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수학적인 문제 푸는 것도 있겠지만 개념부터 출발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뭐 파라메타를 바꿔본다든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훨씬 도울 것 같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핑하고 변환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 하나하나씩 손으로 풀어보면 그렇게 자기 있게 됩니다. 그냥 내가 수업할 때는 결과만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에 있듯이 하나하나 이제 숫자를 대입해보고 그렇게 해서 파악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까지 한 데 대한 질문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나요? 더 안 살펴봐도 되나요? 주저하지 말고, 이거 내보니까 다 비슷한 상황인데 나 때문에 못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고,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네. 있나요? 이거젠플 9.8 여기는 자, 이그젠플 9.8에서는 지금 이 오픈루프 시스템 전달 함수에 이제 2차 함수만 가지고 제타를 따져보니까 0.124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타만 가지고는 이 3차 시스템이죠. 3차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페이지 마진을 살펴봐야지만 그게 이제 실제적인 제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페이지 마진을 30도로 하고 싶고 제타가 0.3이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2차 시스템만 봤을 때는 0.124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제 그 3차 시스템의 제타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페이지 마진이 이제 30도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그래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접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맥시멈 레조넌스 프리퀀시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 도표 밖에 있는 축이 이제 오픈 루프 시스템의 개인, 그 다음에 페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크기와 위상을 쭉 연결할 수 있겠죠. 점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주파수가 1이 됐을 때 이게 복소수가 어떤 값이 나오죠. 맞나요? 그럼 그 복소수의 크기와 위상을 찾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직접 구해볼까? 찾을 수 있겠죠. 오메가가 1일 때 1이면 얼마입니까? J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뭡니까? J 해서 어떤 값이 나오죠. 복소수 값이. 그래서 그 크기와 위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기 있네요. 여기 점이 하나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오메가가 0.5일 때 또 어떤 값이 나옵니다. 자, 크기는 대략 뭐 한 4dB 되겠네요. 4dB 되고 위상은 마이너스 120도. 복소수 값이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쭉 연결 다 시켜서 해놓은 게 요 색깔이 있는 선입니다. 뭐 아는지 알겠죠? 오픈 루프 시스템의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크기와 위상을 쭉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픈 루프 시스템을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유닛 피드백을 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의 특성을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크기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 것처럼 주파수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여기가 맥시멈, 그 다음에 NP, 이 값을 이용해서 NP 값으로 우리는 제타를 유추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란 것은 T는 1 플러스 G분의 G,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G에 대한 거는 색깔 있는 선에 그렸는데 1 플러스 G분의 G의 크기와 위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크기와 위상 맞나요? 그렇게 해야지 원래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니콜 차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원에 접하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접하는 지점이 맥시멈 프리퀀시 쪽에 나타나죠. 올라온 부분, 저 주파수를 찾을 수 있고, 보니까 0.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위상을 살펴보니까 대략 120도.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88 했을 때 매그니튜드 나오고, 이때 크기는 9dB라는 걸 요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크기로 보니까 2.8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크기와 제타에 대한 관계식, 우리 앞 8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요 제타를 구해 보니까 실제 제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콜 차트에서 선생님께서 오픈 루프 시스템에서 직선에서 동그라미에 접하는 게 레조넌스 프림컷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 동그라미 사이에서도 동그라미가 있지 않나요? 동그라미 사이에서도 동그라미 있다. 어떤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간격이 12, 9, 6. 요 사이에.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접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문이 좀 들어가서. 자, 지금 니콜 차트에서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 이제 0dB이고 마이너스 180도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앞에서 1 플러스 G에 대해서 얘를 그렸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이게 이제 몇 dB에 따라서 그려지고, 요게 이제 어떤 지나는 직선에 요 동그라미가 접하는 거는 유니크하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구해지는 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 더 이게 커지면 여기 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다. 내가 찾는 게 뭐 여기는 9dB였고 이쪽에는 뭐 6dB다. 그럼 뭐 여기 접하는 거 이 그림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대략 9하고 6 사이에 더 가까운 쪽에 뭐 몇 dB 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림.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해서 이제 실제 오픈 루프 시스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제타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예. 그래서 자, 오픈 루프 시스템은 제타가 0.3 이상 되도록 게인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게인을 정해서 더 키우면 얘가 어디로, 그래프가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게인이 작아져야지 여기 이제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뭐가 바뀌게 되나요? 페이지 마진이 바뀌게 되죠. 지금은 페이지 마진이 얼마 됩니까? 여기에서 요거 지금은 오픈루프 시스템의 페이지 마진을 구해지는 거지, 여기서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페이지 마진은 제타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구했는 이 제타가 MP가 1.747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4.9 dB보다 작은 값으로 이제 값을 주어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그래서 지금 있는 dB에서 대략 2.2 dB, 그게 여기서 4.9점에는 5 dB 정도니까 요 접하는 지점이 요 정도 되죠. 여기 어디 있는 5 dB가 요 그래프니까 여기 동그라미죠. 여기에 접해야 되니까 이 파란색이 전반적으로 요렇게 이제 이만큼 내려와야 된대요. 이 X축 dB로. 요거를 이제 대략 살펴보면 2.2 dB라는 거예요. 요 길이가. 오픈 루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K를 곱하면 K 이렇게 되죠. 그래서 K가 2.2 보다 작아지면 2.2분의 1 이렇게 되죠. 2.2분의 1. 그럼 작아지면 얘가 요 동그라미 여기 선에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루프 시스템에 dB로 따지면 2.2 dB인데 그게 이제 크기로 따지면 1.28배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래 0.64였던 게 1.28로 나누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크기가 0.5 되면 얘가 쭉 내려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레트랩으로 자꾸 돌려봐야 돼요. 내가 앞에 리콜 차트 그리는 거 샘플 코드 줬죠? 안 해보나? 집에서? 샘플 코드 준 기억이 없나? 전혀 안 해보는 모양이네.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는 걸 여러분들 시뮬레이션하고 직접 해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 불가능합니다. 여기 실제 돌려봐야지 자기가. 고장이 있나? 8장이 있고 8장에 보되고. 그러니까 숙제나 이거 텀 프로젝트 이런 거 안 내니까 여러분 실력이 하나도 안 는다는 거예요. 숙제를 내줘야지 되는데. 리콜 차트 어딨노? 마진하고 했던 게 있던데 8.1에서 있었나? 어느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다. 9.2 여기 있나? 여기 있었네. 리콜 있잖아. 아이고. 자, 스크립트.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게 그래서 9.8 이거 맞지? 자, 그래서 노미네이터가 0.64 디노미네이터가 S3승 그 다음에 S제곱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제로. 자,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리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접하는 DB 앞에서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크로즈 루프 시스템에 요 접하는 DB라든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2점 여기서 X축에서는 2.2dB가 내려와야 된다. 자, 그래서 얼마를 곱했죠? 숫자로 0.64 대신에 그렇죠. 0.5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얼마 돼야 되냐면 0.64가 아니고 0.5로 바꿨다는 거예요. 개인을.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바뀌죠. 빨간색으로. 맞나요? 그리고 여기 내려온 게 2.2dB예요. 요 X, Y축에 대해서. 그럼 여기 접하는 지점이 자세하게 안 되나? 여기 우리가 원하는 스펙대로 크로즈 루프에 접하게 되고 페이지 마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 마진에서 30도 돼야 된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을 얻을 수가 있었다. 단지 이제 개인 바꾼 거예요. 개인이 바꾼 게 주파수형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됐나요? 네. 어디에? 2.2? 자, 앞에서 1.75 되는 거는 매그니튜드는 알겠죠? 여기가 0.3, 제타가 0.3이 되는 크기 1.747. 그럼 1.747 되는 걸 dB로 나타내면 4.9dB가 나옵니다. 자, 4.9dB라는 거는 대략 5dB인데 크로즈 루프 시스템에서 앞에는 9dB 대략이 맞았죠. 그럼 5dB 정도에 여기에 접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가 여기 9dB에 여기 했다 그러면 요 5dB 여기에 동그라미 접해야 된다고. 접하는 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 안에서는 이제 요만큼 얼마 떨어졌나요? 대략 9dB에서 5dB니까 4dB가 떨어졌죠. 근데 그건 크로즈 루프고, 지금 우리 개인을 조정하는 거는 오픈 루프에서 여기에 떨어지기 위한 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이제 우리가 4dB 정도 떨어지는 걸 되는데, 요게 이제 K를 곱하면 오픈 루프에서 개인 K가 곱해져. 이 dB가 얼마냐 이거죠. 요게 읽어보면 대략 이제 2.2dB라는 거지. 이 그래프를 읽었을 때. 됐나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제 오픈 루프냐 크로즈 루프냐 자꾸 그게 이제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됐습니까? 오늘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리드 컴펜세이터, 레그 컴펜세이터 두 개를 배워볼 겁니다. 이제 설계하는 방법은 보데 플러스를 이용할 겁니다. 보데 플러스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크기와 위상. 이게 답니다. 지금 복소수를 따지는데 복소수의 실수, 헛수를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크기와 위상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크기와 위상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데 플러스는 펑션 오브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함수 개념인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다 보면 배열 있죠, 배열. 그럼 F라는 걸 F1이라는 걸 정의를 하면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 이게 함수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파악은 F1은 예를 들면 0, 0.1 뭐 이렇게 해서 1까지 이 배열이 있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F2는 이거 뭐 사인의 F1 이렇게 하면 얘 펑션에서 얘도 똑같은 배열의 어떤 사이즈가 생기죠. 자, 이거 자체가 펑션입니다. 그 주파수에서 해석한다는 거는 내가 배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사이즈만큼 개수가 배열로 계속해서 생긴 겁니다. 보데 플랫 마찬가지. 주파수에 대해서 모든 주파수에서 우리가 G, 오메가 해서 이 주파수가 여러 개 생기죠. 크기가. 그러면 얘의 크기와 위상이
여러 개 벡터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숫자 한 개 한 개면 괜찮겠지만 한 개 한 개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벡터가 됐으니까 헷갈리는 게 그게 이유입니다. 됐나요? 이제 좀 정확하게.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찍어보고 내가 매트랩에서 이제 그려보면 이게 크기고 위상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그림만 자꾸 그리고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좀 개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림 주파수에 대해서 이 크기와 위상이 바뀌는 걸 조정을 하는 게 리드 또는 레그 컴펜세이터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루트 로카스 할 때도 개인 K를 조정해서 이 궤적을 바꿨었죠. 그래서 두 개 있었습니다. PI 제어기와 PD 제어기. PD 제어는 뭡니까? 제로를 추가를 해서 트랜전트 리스판스를 변화시켰죠. 루트 로커스 궤적을 바꿨습니다. 제로를 추가해서. 그 제로는 끌어당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PI 제어는 그냥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여주는 그런 용도로 쓰였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트랜전트 리스판스의 응답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리드 컴펜세이터.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때문에 우리가 보데 플랫 주파수 영역에서 에러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레그 컴펜세이터. 자, 그런 용도로 주파수 영역에서 설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배우는데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쓰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개인 K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는 둘 다 1차입니다. 뭐 폴 하나, 제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폴을 추가하고 어디에 제로를 추가할 건가 이제 그게 설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타워분의 1 분자에 있는 게 중심입니다. 제로 추가하는 거. 어디에 이 제로 추가하면 보데 플러스에 어떻게 되나요? 타워분의 1이 추가가 되면 자, 주파수가 있고 이 주파수가 타워분의 1을 만나면 자, 여기에서 dB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제로를 만나면 S 플러스 타워분의 1 만나면 20dB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타워분의 1을 만나면 자, 올라가다가 만약에 알파가 0하고 1 사이면 타워분의 1이 얘 위에 거보다 크나요? 작나요? 헷갈? 타워분의 1 똑같은 상태에서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나누어졌어. 그러면 위에 게 크나 밑에 게 크나? 그거 쉬운 거 헷갈린다. 자, 타워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타워분의 1이 있어. 그럼 알파가 0하고 1 사이입니다. 여기에 0.1을 곱했어요. 나눴어요. 그럼 어느 게 더 큽니까? 오른쪽이 더 크죠? 맞나요? 0하고 1 사이. 그럼 이 숫자가 큽니다. 예를 들어 얘가 1이다. 그러면 얘 0.1이라고 그러면 얘는 1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밑에 건 4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다가 알파 타워분의 1을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제로 dB가 돼요. 보데 플랫 그릴 때 본 거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게 리드 컴펜세이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주파수가 무한대됐을 때는 위상은 제로가 되죠. 분모 분자가 나눠지니까. 그래서 이제 0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레그 컴펜세이터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때 곱해지는 알파 대신에 베타가 1보다 큽니다. 1보다 큰 수를 나눠주니까 이거는 여기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를 먼저 만나요. 자, 4를 만나면 떨어지죠. 그래 계속 가다가 다시 제로를 만나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 지점이 우리가 알파 타워
베타라 했죠. 알파 타우분의 1, 그 다음에 타우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왼쪽에 있게 되죠. 분자에 있는. 그게 레그 컴펜세이터.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폴의 위치가 요거 중심, 분자에 있는 제로, 타우분의 1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더 폴이 있으면 리드, 왼쪽에 있으면 레그. 그죠?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리드 컴펜세이터는 여기 이제 중심이 1입니다. 1인 주파수에서 요 곱하면은 여기 이제 폴은 주파수가 10이죠. 10인 지점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0배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1인 지점에서 제로를 만나서 20dB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10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수평이 되죠. 자, 반면에 폴이 100인 주파수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20dB 올라가다가 100을 만났어야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두 개 차이를 알겠죠? 리드 컴펜세이터. 그럼 크기는 그래서 이제 10배 했을 때 20dB. 그럼 100배 했을 때 40dB까지 가는 거죠. 자, 이거는 크기고. 자, 위상을 보겠습니다. 위상은 주파수가 제로일 때는 0입니다. 0에서 출발해서 자, 먼저 주파수가 커지면 무한대가 되면 마찬가지 제로로 돌아오죠. 얘가 90도, 마이너스 90도니까 출발할 때도 0도, 끝날 때도 0도로 갑니다. 대신에 이제 중간에 올라가면 얘가 제로를 처음에 만났으니까 위상이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제로를 만난 다음에는 얘가 이제 줄어들죠. 파란색은. 근데 주파수 100인 것, 이제 간격이 훨씬 크게 되면 끝까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맥시멈이 되는 주파수가 어디냐면 파란색은 여기 어디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 초록색은 그보다 좀 뒤에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왜 리드 컴펜세이터를 하느냐, 페이즈 마진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페이즈 마진을 뭐에 영향을 주나요? 페이즈 마진에 0.01을 곱하면 뭐가 돼요? 제타. 얘는 제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페이즈 마진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한 게 바로 페이즈 리드 컴펜세이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원래 보대 플러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0d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180도 되겠죠. 마이너스 180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그어보면 요 0dB 되는 데서 여기 페이지 마진, 여기 페이지 마진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이만큼 키워야 되죠. 그럼 키우려고 그러면 얘를 만약에 곱하게 되면 페이지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파수에서 볼록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페이지 마진이 향상될 거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페이지 마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주파수, 요거를 이제 WC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추가해야 될 주파수의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맥시멈 프리퀀시 위치를 놔야 되느냐? 자, 그걸 정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간격 있죠? 요 출발하는 거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출발하는 거하고 맥시멈 정해지면 나머지는 아직 자동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타워분의 1이 어디냐? 자, 여기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를 보는 게 베이스. 결국은 뭐냐면 제로 위치와 폴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 그래프 이와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 크기는 위상은
올라가고 레그는 떨어지는 거.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르다. 레그 컴펜세이터는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키워주면 그 개인의 페이지는 건드리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푹 떨어지니까 원래 주파수 여기 있는 그 부분보다 훨씬 10배 정도, 여기가 이제 오메가 약간 10 정도다 그러면 10분의 1 오메가 이꼬로 1 되는 데서 페이지를 이렇게 줄여드려요. 여기서 왜곡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주파수, 컷오프 프리퀀시 있는 쪽에서 주파수 페이지 마진을 살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건드리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만 해서 요거를 건드려 주는 게 페이지 레그드. 그러니까 요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요거는 트랜전트 리스판스 향상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 WC 중심 위치가 조금씩 둘 다 서로 다릅니다. 먼저 리드 컴펜세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컴펜세이터는 자, 이렇게 20dB 올라가다가 수평으로 되죠. 근데 만약에 폴을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폴을 안 만나면 20dB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던 게 뭐죠? 우리가 루트 로커스를 할 때 제로를 추가한 게 그거죠. 제로를 추가해 준 게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폴을 다시 만나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페이지가 어떤 주파수에서 맥시멈이 됐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자, 이제 언제 맥시멈이 되는가를 우리가 찾을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손으로 직접 맥시멈을 미분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쉽게 구하는 것도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결국은 초점이 뭐냐? 리드 컴펜세이터는 페이지 마진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개인 크로스오버 되는 지점이 페이지 마진인데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자,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 알아야 설계하기가 쉽습니다. 자, GS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K를 곱해서 여기를 설계를 하죠. 자, 그렇게 하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1 플러스 KG 자,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ESS를 줄이기 위해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뭡니까? 게인을, 요거를 하기 위해서 게인을 어떻게 해요? 게인을 키우죠. 왜냐하면 에러는 1 플러스 KP분의 1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에러가 되고, 속도 제어할 때는 KV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KP는 G에 S 대신 0 넣으면 요 개인 K가 나오니까, 그리고 KV는 S 곱하기 G, 그건 앞장에서 계속 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을 키우면 에러는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을 키웁니다. 자, 개인을 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위상은 안 변하죠. 그럼 개인 키우면 얘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면 어떻게,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렇게 돼요. 올라가면 페이지 마진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나빠집니다.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을 키우면서도 페이지 마진을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컴펜세이터라는 거. 자,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개인을 키우면 페이지 마진이 나빠진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상해줘요. 그게 페이지 리드 컴펜세이터다. 자, 그래서 뭐 주파수에서 다른 특성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 마진도 있고, 페이지가 180에서 개인 마진도 있고, 그다음 밴드위드스 있죠. 컷오프 dB가 마이너스 3dB 되는 지점. 자, 그 밴드위드스인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페이지 마진을 우리가 잘 조절해 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게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있죠.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그래서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는 거는 개인이 0dB 되는 지점이죠.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는 거. 0dB 되는 지점. 그래서 KG 했는 부분이
1이 되는 게 이제 0dB가 되죠. kg가 1이 돼요. 요게 이렇게 되는 게 GCF다. 자, 근데 이제 컴펜세이터가 달게 되면 이 게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달라집니다. 맞죠? 그게 문제. 방금 설명했던 게인을 키우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변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마진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은 시스템에 보드 플러스를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페이지 마진을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마진을 보니까 대략 이제 140도 정도니까 대략 뭐 40도 정도 맞나요? 40도 정도의 페이지 마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10의 0승 여기 1이고, 여기가 대략 2이고 여기가 3 정도 되네요. 3 정도.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3dB 되는 컷오프 프리퀀시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2.13에서 페이지 마진이 35도가 되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럼 2.13이면은 여기 10의 0승 1이고 1, 여기 2, 대략 2.13 이 근처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페이지 마진이 35도 정도. 지금 만족하죠, 근데 이게 이대로 둬도 만족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인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있겠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그러면 그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개인을 올려요, 조금. 그런 순간 얘는 올라가지만 얘 페이지는 안 건드려지죠. 그래서 페이지 마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파수에서 요 마진을 그대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페이지 마진을 증가시킬 건가, 그리고 밴드위드스를 줄여서 그 페이지 마진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건가,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30도에 대해서 페이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이제 갑자기 원래 기본식을 어떻게 했냐면, 컴펜세이터가 C는 K에 S 플러스 타분의 1 또는 S 플러스 알파 타분의 1, 자, 이렇게 했었죠. 맞나요? 요걸 중심으로,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근데 전달함수 형태로 이와 같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 t로 나누면 타오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밖으로 나오면서 식이 앞에 같은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리드 컴펜세이터, 1보다 크면 레그 컴펜세이터.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페이지가 언제 맥시멈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전달함수 식의 위상을 구해봅니다. 각도는 1 플러스 t j 오메가, 그 다음에 분모는 알파 t j 오메가. 자, 그래서 위에 거 뺀 게 이제 위상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아크 탄젠트를 구하고, 요와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컴펜세이트의 위상입니다. 지금 위상이 이제, 그러면 요 오메가 바꾸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맥시멈 되는 주파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아크 탄젠트는 제곱, 그 다음에 안에 거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 t, 그 다음에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알파 t. 그래서 요거를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자, 식을 쭉 정리해서 1-알파를 나눠주면, 자, 요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얼마 되냐? t의 루트 알파분의, 요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는 t의 루트 알파분의, 여기서 t는 뭐였다?
t는 요 타오분의 1. 이게 t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는 여기에 있는 알파. 그래서 어디에 맥시멈이 되느냐? 자, 주파수가 이렇게 있을 때 0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타오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 타오분의 1. 그럼 요 센터가 어디에 생기느냐? t 루트 알파. t 루트 알파 분의 1로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이제 미분해서 구해 보니까 이게 맥시멈 되는 거는 아는데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t분의 1 로그를 취해요. 여기도 알파 t분의 1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요거에 2분의 1 되는 지점이 맥시멈이 된다.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2분의 1 로그를 취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하니까 로그가 루트 t, 오른쪽 이것도 루트 t 알파 곱하면 뭐? 로그는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t 루트 t 곱하기 루트 알파가 된다. 훨씬 요게 암기하기 훨씬 쉽죠. 그래서 맥시멈 프리퀀시 센터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t 루트 알파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떨어질 때 dB로 떨어질 때 어디에 페이지를 올려야 되는지 그 주파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알파라는 건 뭐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를 얘기한 거죠. 여기가 만약에 내가 10이다 그러면 여기에 100 그러면 알파는 얼마? 몇 배 됐나요 이게? 몇 배 됐어? 아이고, 몇 배 됐습니까? 10배. 10배 분의 1. 알파는 0.1. 됐나요? 그게 알파고. t는 이 출발하는 지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센터 프리퀀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1이고 알파가 10분의 1입니다. 그럼 0.1, 10배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메가 1일 때 출발을 해서 맥시멈 되는 주파수가 얼마냐면 t 곱하기 루트 알파 분의 1 계산하면 이와 같이 5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로그 스케일로 해서 여러분이 센터를 구할 수가 있다. 3.16에서 맥시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이 되면 몇 배 됐나요? 100배 됐습니다. 100배. 100배면 0.01이죠. 알파가. 0.01. 0.01. t가 1이고 0.01 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10일 때 맥시멈이 됩니다. 자, 이제 어디에 맥시멈이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메가 C라 했습니다. 오메가 C. 컴펜세이터를 달았을 때 맥시멈이 되는 주파수가 T 루트 알파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맥시멈 페이지가 얼마큼 되느냐? 자, 맥시멈 페이지라는 건 이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 맥시멈 페이지는 여기서 이제 페이지가 45도보다 이상 정도 되죠. 맞나요? 요거는 훨씬 90도에 가깝게 되죠. 그게 맥시멈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맥시멈 페이지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파이 오메가에는 아크 탄젠트 뭐였습니까? 식이 아크 탄젠트 원래 K에 S 플러스 타워분의 1 S 플러스 알파 타워분의 1 그럼 이 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구했잖아. 여기 있네. T 오메가, T 오메가. 맞습니까? T 오메가. 그 다음에 빼기 아크 탄젠트. 여기는 T 알파 오메가. 이게 페이저였잖아요. 그래서 T로 표현한 거는 여기에 타우 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타워하고 같은 겁니다. 타워하고 같은 거. T는 타워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맥시멈이 된다고요? 오메가 C가 얼마였어요? T 루트 알파 분의 1. 그럼 요 주파수를 딱 넣으면 오메가 대신에 넣으면 맥시멈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넣으면 T는 없어지고 루트 알파 오메가 맞죠? 자, 그래서 구해보니까 뭐 삼각함수에서 해보니까 아크 사인 1 플러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 돼요. 그 T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페이지 마진을 요구를 하느냐가 되면, 자, 그게 맥시멈 페이지 마진이에요. 그 주파수에 대해서 알파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되면 알파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알파 알면은,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 요거죠. 자, 알파는 결정이 됐습니다. 뭘로? 페이저 마진 맥시멈에서 결정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알파 결정됐으니까 센터프리 어디에 내가 이렇게 맥시멈 이렇게 페이지 마진 보상해야 되는지 주파수가 결정하면, 얘 결정하면 T분의 1, 맨 나중에 타우분의 1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냐면 내가 페이지 마진을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 센터 프리퀀시가 어디냐, 그리고 여기에 타우분의 1이 위치가 어디냐, 두 개만 결정하면 얘는 설계가 다 끝나요. 그래서 페이지 마진을 가지고 알파를 결정하고, 요 식을 가지고 알파를 결정하고 이 알파에 대해서 센터 프리퀀시를 알고, 그러면 타우분의 1을, 그래서 식 두 개만 알면 되죠. 여기 있는 식하고 이 식. 그러면 리드 컴펜세이터가 설계가 끝납니다. 근데 이 식을 외우면 마진에서부터 알파를 못 구하죠. 맞죠? 사인 마진 하면 1 플러스 알파분의 요 식을 풀어야 되죠. 이거 반대로. 자, 풀어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알파분의 1하고 페이지 마진하고 식이, 관계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내가 다시 이 식을, 여러분도 외워야 될 식을 다시, 요거는 하나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T 루트 알파분의 1이 센터 프리퀀시다. 요거는 뭐 외우기 싫으면 로그 스케일러 평균 한다. 자,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식입니다. 알파분의 1하고 페이지 마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진을 60도를 원한다. 그러면 알파분의 1이 얼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알파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30도다. 그럼 30도일 때 알파분의 1을 하니까 대략 3. 그래서 센터 프리퀀시를 만약에 이제 2.13 앞에서 우리가 스펙에서 2.13에 두기를 원했죠. 2.13을 두면 앞에 있는 식에 의해서 T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0.814.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요 식을 외우는 게 그다음에 리드 컴펜스. 그래서 설계를 하면 T가 0.814, 알파 T가 0.2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보상기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요 맥시멈이 30도가 되죠. 주파수가 어디에서? WC가 2.1이고 요 2.13 여기 대략 주파수 2에서 맥시멈이 돼요. 정확하게 여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되는 게.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외워야 될 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식이 요거였죠. 요거 컴펜세이터.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 컴펜세이터를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자, 주파수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K 무시하고 이제 요것만 하면 얼마 돼?
주파수가 0일 때는 알파죠, 알파. 맞나요? 모르겠나? K가 없다고 가정하고 S가 0일 때 어떻게 되나? 알파죠, 알파. 알파에서 시작합니다. 크게 알파에서. 그 다음 무한대가 되면 이게 실수 파트고 허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되니까 1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인데 알파는 0하고 1 사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동그라미 그리면서 여기로 떨어집니다. 자, 그때 주파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수축과 허수축의 복소수가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우리가 나이키스트 플러스에서 그린 겁니다. 근데 복소수의 위상을 보는 거죠, 페이지가. 그래서 각도가 여기서 출발할 때 0도죠. 0도에서 위상이 올라갑니다. 이 각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맥시멈이 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할 때는 줄어들죠. 그럼 언제 맥시멈이 되냐면 요 직선하고 요 동그라미하고 만나는 지점이 맥시멈이 돼요. 이해되나요? 이건 알겠지? 주파수가 바뀔 때에 대해서 요 함수의 실수와 허수를 그리는 거. 그게 나이키스트였죠. 자, 그리고 맥시멈 페이지는 요거 만나는 점이다. 그럼 요 점은 한번 찾아보자. 기하학적으로. 이 동그라미 반원의 센터는 얼마입니까? 센터. 중심은 크기에서 1에서 빼기 알파만큼 뺀 거에 2분의 1. 그래서 1-알파 2분의 1이 요 센터입니다. 맞죠? 자, 요 센터에서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길이는 얼마냐? 여기에서 요게 길이가 2분의 1-알파죠, 요게. 거기에다 알파만큼 더하면 되죠. 그럼 더하면 2분의 1 플러스 알파입니다. 더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요 길이 알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 알죠. 그럼 요 길이에서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주파수가 사인 파이 m은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맞습니까? 사인 파이 m은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1-알파 해서 1 플러스 알파 1-알파 앞에서 구한 식하고 똑같죠? 미분해서 안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스트를 그려보면 우리가 요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서 자, 알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알파라면 1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마진이 얼마다 하면 여기다가 이 식에다 넣으면 알파 값이 톡 튀어나옵니다. 아주 쉽죠, 이제. 그래서 내가 페이지 마진 30도를 원합니다. 그러면 딱 넣으면 알파는 결정이 돼요. 알파 결정되면 여기에 결정이 된 거. 그 다음에 어느 주파수에서 내가 마진을 만들어야 되느냐, 주파수만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거를 일단은 여기 있는 식하고 두 번째 요 식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도 되고 뭐 외워도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내가 설명했어요, 기하학적으로. 자, 그래서 주파수가 t 루트 알파인데 컴펜세이터 우리가 저 페이지 마진을 구할 때는 dB 크기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컴펜세이터를 다 달아서 얘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 주파수가. 자, 그게 센터 프리퀀시를 찾는 위치입니다. 자, 컴펜세이터의 크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K 루트 알파가 됩니다. 크기가. 그리고 원래 시스템에 있는 거는 P. 그래서 이게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20 로그, 여기에 있는 원래 시스템의 dB, 그 다음에 보상기를 달아서 dB. 자, 뭐 요렇게씩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그냥 요걸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클로즈루프 시스템에서 크기가 1이 돼야 된다. 자,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주파수를 찾아보자. 그게 센터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 K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 K는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원하는 스펙에 맞도록만 개인을 결정하면 됩니다. 개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본적인 앞에 컴펜세이터의 트리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S가 제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이 되고 결국은 컴펜세이트의 게인은 K 알파가 됩니다. K 알파.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결정하려면 K 알파로 결정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순서입니다. 요거 순서대로인데 알아야 될 식은 두 개. 자, 먼저 K 알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리콰이먼트가 주어지면 K 알파가 결정이 됩니다. 자, K 따로 알파 따로는 모릅니다. K 알파 뭐 쓸데없는 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마진의 리콰이먼트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상하더라도 약간 오차가 있죠. 그래서 여유 있게 5도를 더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5도 페이지 마진 한다. 그러면 더하기 5도에서 40도로 페이지 마진 설계도 되겠죠. 넉넉하게. 그래서 파이m을 구해요. 파이m이 구해지면 이 식에서부터 알파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알파 값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센터 프리퀀시가 앞에 있는 걸 찾아요. 어느 주파수에서 우리가 맥시멈 프리퀀시를 보상을 해야 되는지. 자, 요거는 예제를 통해서 파악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해서 1이 되는, 0dB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됩니다. 자, 알파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센터 프리퀀시 알고, 자, 알파 값 알고 하니까 t를 구할 수 있죠. t는 요 식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되는 겁니다. 결국 두 개씩밖에 없습니다. 페이지 마진 구하는 식하고 센터 프리퀀시. 자, 예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페이지 마진이 50도 이상 되게 하고 싶다. 또 뭐냐면 슬로프, 즉 속도에 대한 에러가 20분의 A. 자, 거기 그 20분의 1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그래서 요거를 보드 플롯을 그려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0dB 되는 지점에 페이지 마진을 계산해 보면 얘가 80 빼기 하니까 35하면 얼마입니까? 45도, 대략 50도 되네요. 맞죠? 있는 대로는 페이지 마진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구해봐야 돼요. 과연 20분의 1이 되는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어떻게 구합니까? 자, 램프 입력에 먼저 KV를 구해야 돼요. KV는 리미트 S가 0으로 S 넣고 GS, 이게 KV죠. 그래서 ESS는 KV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 20이 돼야 되지 우리가 스펙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S를 곱하고 제로 놓으면 얼마입니까? 지금은 얼마예요? 상태가 KV 얼마 나와요? 2. 그러면 지금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를 더 추가를 게인을 해줘야 된다고? 게인을 몇 배 더 해줘야 돼요? 10배. 맞죠? 그래야지 이 스펙을 만족합니다. 자, 10배를 더 해준다는 거는 20dB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20dB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20몇인데 40몇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자, 올라가 0dB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 페이지 마진이 확 나빠지죠. 그래서 주파수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페이지를.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두 개 스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페이지 마진은 만족하지만 게인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K 알파가 얼마? 10배. 이게 정해졌어요. K 알파 10배. 자, 그 다음에 게인을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페이지 마진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요. 18도.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도를 원하냐면 50도니까 32도를 더 더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유를 더 줍니다. 5도. 그래서 37도로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 마진 시계에 대입을 하면 알파는 0.24. 자, 스펙 하나 결정이 됐습니다. 알파 0.24. 자, 알파가 결정이 되면 K 알파가 10이라 했으니까 K가 결정이 됐죠. 자,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센터 프리퀀시. 어느 주파수에서 우리가 요 놈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 제로 dB. 야, 앞에서 이제 K 알파, K 값하고 알파가 정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프리퀀시가 원래 시스템하고 곱해서 제로 dB 지점. 요걸 찾아보니까 대략 이제 9가 됩니다. 주파수가. 실제로는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주파수가 9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프리퀀시가 9가 되는 지점에서 타우를 계산해 0.23. 그러면 0.23. 그 다음에 알파는 아까 0.24라 했죠. 그래서 거의 제곱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게 되고, 앞에 개인 K는 K 알파에서 구했죠. 40을. 그럼 세 개 파라메타를 모두 구해서 스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원래 플랜트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20dB 올려주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페이지 마진 여기에서 센터 프리퀀시 0dB 주파수가 9가 되는 지점에서 맥시멈 이렇게 볼록한 걸 추가를 해줬습니다. 빨간색을 추가를 해주니까 원래 파란색으로 있던 놈이 볼록 올라오면서 페이지 마진이 이렇게 향상이 된 겁니다. 자, 이게 페이지 리드 컴펜세이터. 리드 컴펜세이터가 좀 제일 복잡하고, 그러나 식은 여러분들 두 개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알파를 어떻게 정한지, 그 다음에 타우. 알파를 먼저 정하고 타우를 정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매트랩으로 요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 요걸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자, 앞에 했던 거 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매트랩을 잘 써야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뭐냐면, 자, 4SS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얘가 보니까 여기서 주파수가 대략 1하고 2 사이에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파수에서 페이지 마진은 굉장히 좋았죠, 앞에. 자, 근데 여기다가 게인을 42를 해줘요. 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때문에. 자, 게인만 곱해 보겠습니다. 자, 게인만 해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래 위로 비교를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 dB가 20dB 확 올라갔죠, 이게. 맞나요? 올라가고, 페이지가 그때 이제 컷오프가 되는 요 주파수에서 어떻게 되냐면 0dB 여기에서 컷오프가 됐는데, 대략 이제 페이지 마진이 거의 40도, 50도 이상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게인을 탁 올리니까 0dB 지점이 요 주파수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 마진이 아주 나빠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자, 0.24에서 컨트롤러를 설계를 해서 C하고 G의 보드 플러스를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0dB 되는 점에서 페이지가 보상이 됐죠. 이렇게. 됐나요? 네. 우리가 구하는 거는 게인, 그리고 알파는 페이지 마진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타우 분의 1 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그냥 뭐 순차적으로 하면 뭐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페이지 리드 컴펜세이터. 레그 컴펜세이터는 월요일로 할까, 다음? 헷갈리겠죠? 예. 레그는 다음 시간에 하고, 리드만 여러분들 충분히 잘합니다. 레그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루트 로커스는 여러분들 했으니까 루트 로커스를 가지고 PID 제어기까지 했죠.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플랫 그리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드 플러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리드 레그 컴펜세이터 구하는 거. 그 정도 하면 기말고사 준비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뭐 복잡하고 10분 남았는데 좀 더 할까 아니면 마칠까? 질문 있으면 질문.